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야권의 비판에 대응하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언급했고 대장동 의혹 공방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해당 게시물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게시물은 게시 직후 빠르게 공유되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3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76주년입니다. 제가 수원에 관련 행사를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변변한 산업,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를 이겨냈고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 국방,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악전고투 속에서도 전선을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희생, 다음 세대에 더 많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헌신이 낳은 결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피땀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은 바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기회가 넘치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군 체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돌격 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의 국방 체계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병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장병들의 복무가 고통스러운 인내와 손실의 시간이 아니라 복무 과정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역량이 사회에 복귀한 후에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양극화를 완화해서 지속적으로 포용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소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야 되겠습니다. 정책은 실현 가능하고 또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세밀하게 다듬어 주기 바랍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정책들이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를 못해서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입니다. 수도권의 기간의 핵심 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정과 산업 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게 하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습니다. 국정의 제1원칙인 국민 삶의 개선, 소위 민생 개선은 법과 제도의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임기 2년 차인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세수의 미래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농축수산물, 또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 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입니다. 또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